여러분 혹시 운명 믿으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간신히 집 지붕 위에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발끝까지 차오르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때 통나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쓱 등장을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같이 가시죠. 그러자 지붕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서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이번에는 작은 나무 배를 탄 사람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여기 타고 같이 가시죠. 그러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서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요. 이번에는요. 하늘에서 헬기가 하나 날아와서 그 헬기에 탄 사람이 말을 건넵니다. 이걸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같이 가시죠. 그러자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집이 물에 다 잠겨서 죽고 말았는데요. 영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통나무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마지막으로 헬기까지 보냈거늘 왜 응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기다린다고 우연처럼 지나가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의 스토리인데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처럼 보이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운명이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요, 이게 우연인가 운명인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집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 또한 우연한 기회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운명을 믿는 사람은 모든 우연한 일들을 이건 운명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연이라는 사건 하나하나가 점이라면 그 우연들을 연결한 선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저의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공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공직을 하고 있는 게 운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서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선을 이어준 점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공직을 결심하게 해준 하나의 수련이 있었고요. 그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꼭 만나야 했던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수련에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연한 기회로 어떤 교회의 선생님을 또 만났어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학생 교사 활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저를 그 선생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학생 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을 결심하게 해준 또 하나의 수련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수련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떼놓고 보면 다 상관없는 동떨어진 사건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 놓고 나니까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하나라도 빠져 있었다면 이 선은 연결되지 못했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운명이다라고 느껴지는 많은 어떠한 일들은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우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한 경험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거나 이건 내 운명이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경험하기 주저했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 선이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설사 이것 하나하나를 다 떼놓고 보면 그것의 결과가 실패라고 하더라도 이 점들이 모여서 운명이라는 선을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부모님,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은요,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알바란 알바는 다 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어카로 배달하는 일도 하시고요, 막노동판에서 일도 하시고 조선소와 철공소에서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시나가와에 있는 빈민굴에서 살면서 거지들이랑 함께 지내시기도 하고요. 글을 대신 써주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의 삶도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가장 비싼 호텔에서 지내보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신 참 아버님인데요, 참 아버님께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척 보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들은 이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보면서요, 아니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 우연한 경험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경험들은요, 참부모님의 세계 평화를 위한 운동의 기반이고 초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수많은 분야를 경험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다양하게 고민하신 참부모님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양 산업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자동차나 기계를 만드는 공장도 지으시고, 또 여가 활동과 레저를 위한 사업도 진행을 하시고, 정의로운 언론을 추구하는 신문사도 만드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보셨던 수많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선이 되었을 때 참 부모님, 참 아버님께는요, 평화운동이라는 일이 운명적인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람은 한 곳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위도 아래도 동서남북도 모두 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잘 보려면 경험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린 시절에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세계 평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운명적인 사명도 결국엔 이 다양한 경험의 점들이 모여서 만든 일이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께도 말이죠. 참 어머님, 한학자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신 참 어머님께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문선명 선생님과 함께 수많은 국가를 다니시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아직도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는데요,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식량 문제로 죽어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미의 파라과이 혹은 브라질의 판타날이라는 지역에 가셔서는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농부와 어부가 되셔가지고 점심 밥도 그러시면서 일을 하셨는데요, 농사를 짓는 법, 물고기를 잡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장비나 시설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걸 경험하셨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선악평화상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십니다. 선악평화상은요, 세계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 이들한테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평화상의 첫 번째 주제를 바다로 정하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곧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첫 선악평화상 시상식에서 인도의 굽타 박사에게 선악평화상을 수여하십니다. 이 굽타 박사님은요, 물고기 양식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기술을 보급해서 빈곤을 해결한 공을 세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어머님의 운명적인 평화운동 역시 어린 시절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경험, 또 세계를 순회하면서 느끼셨던 경험들, 식량 문제를 직접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들이 모여서 운명이라는 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우연한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서 운명을 만든다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KFC라고 아시죠? 전 세계적인 치킨 브랜드이자 기업입니다. 개발자이자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할아버지 캐릭터 많이 보셨죠? 사실 이 할아버지는요, 40살까지 변변한 직업도 가지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6살이란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생계를 위해서 나이를 속어가면서 16살이란 나이에 미국 육군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병에 걸리는 바람에 4달 만에 전역을 하고 여러 사업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유소 옆에 있는 작은 식당을 차려가지고 햄이랑 스테이크를 팔거나 카페도 차렸다고 하는데요, 직종을 여기저기 바꿨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것이겠죠. 결국에 이 모든 사업들, 가게들은 변화를 겪다가 65세가 되던 해에 식당이 폐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은 단돈 105달러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굴하지 않고 지금껏 자신이 개발해온 요리 비법을 팔아서 사업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비법을 팔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요. 600번 이상의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600번의 실패를 거치고 나서 어떤 한 작은 식당에서 자신의 요리법으로 치킨을 판매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식당이 바로 KFC의 1호점이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600번 이상의 퇴짜를 맞으면서 그의 나이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지만요, 그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요리사이자 사업가라는 운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들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0번 이상의 실패가 모두 현재의 레시피를 만들었다. 여러분, 운명은 이렇게 우연한 경험들이 쌓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 경험 자체가 실패라고 느껴질지라도 말이죠. 지금 내 인생에서 의미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하루의 경험이 결국 하나하나의 점이 되어서 나의 운명이라는 선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들을 할 때마다 이 경험은 또 어떠한 나의 운명을 만들어줄까, 어떠한 점이 되어서 나의 선을 연결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요, 어떤 우연한 경험들일지라도 하나하나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나의 운명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기꺼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